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문화 측면에서 업무 비효율 개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냐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일 처리했다면 요즘은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렇게 같이 성장했다면 요즘은 온라인이 한 80이고 오프라인이 20이 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해왔던 방식으로 일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이 그 업무 비효율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생산은 생산 공정에 대한 비효율성, 아니면 자재팀은 지역 저장 재고량에 대한 비효율성, 그 뭐 상품 기획 부서는 상품 개발 리드 타임에 대한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찾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 측면에서 전사 차원에서 전개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생산 공정에 있는 비효율적 낭비, A 공정, B 공정,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타겟을 하는 거 아니고,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일하는 과정, 일하는 과정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타 부서 A 부서에서 B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 요청했을 경우 B 부서에서는 그건 전자결제도 정식 요청해라. 그러면 그 요청을 합니다. 요청한 다음에 그 메일을 받잖아요. 이런 식의 절차상으로 이게 굳이 보안상에도 규정이 없는데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제 문서로서만 문서로 요청받고 요청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정 신뢰되어 있다면 바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만들기 위한 초석을 잡는 게 업무 비효율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저희 회사 쪽에 많이 의뢰합니다. 업무 비효율성을 좀 바꿔달라, 업무 비효율적인 가능한 개선해달라,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 많이 의뢰하게 되고,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 제가 중심으로 조직문화 측면에서 업무 비효율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무 비효율 개선 대상이 누군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모든 업무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활동을 정리되면 그냥 막 흐지부지, 방향성 없이 막 가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 측면에서 업무 비효율 개선 대상은 무엇인지를 논하기 전에 언급해야 될 게 일입니다. 일. 직장인들이면 많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까지 자기 조직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일을 하기 위한 정의를 한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무엇이냐면 자원이 뭐죠? 자원을 투입해서, 이 자원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투입해서. 프로세스는 생산입니다. 생산과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나 근무 환경이나 일하는 방식, 이걸 다 인프라입니다. 그걸 거쳐서 고객에게 최종 산출물이 갑니다. 산출물. 그래서 생산과 이런 걸 거쳐가지고 고객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풋은 사람이고 결과는 상품과 서비스인데, 자,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자.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상품 기획 부서나 개발 부서에서 이 제품을 이제 눈에 보이게끔 컨셉을 잡고 실제 개발합니다. 개발이 된 것을 생산팀에 넘겨서 이거 돌립니다. 생산팀은 넘겨서 받아 생산할 수가 없죠. 왜? 그 부품을 소싱하고 각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 소통을 하게 되죠. 이걸 인풋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거쳐가지고 최종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자, 이 과정을 봤을 경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들이. 부서 이익주의가 있는 조직도 있고 오픈 마인드된 상사가 있고, 반대로 타 부서의 배타적인 문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업무 생산성에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온라인 넘어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했냐면, 이 역량은 사실 사람의 역량은 조직 문화에서 개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HI에서 고민의 문제고, 이 프로세서는 생산 공정과 방법이고입니다. 이거는 사실 쉽게 말해서 PI입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 기술론 같은 그런 거기서 언급할 문제고, 이것도 빼고 조직 문화 측면에서 언급할 영역이면 인프라, 요 놈하고 컬처입니다. 이 컬처. 그래서 인프라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업무 환경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이런 겁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특정 업무를 지시합니다. 그 지시가 두리뭉실하면 팀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겠죠. 두 번째, 타 부서에 업무 요청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정식으로 문서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할 경우. 자, 실질적으로 그냥 메일로 보내면 될 걸 전자기에 올려가지고 B 부서에 어떤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또 받습니다. 그 외에 그냥 이 보안상의 문제라고 언급하지만 실제 보안의 규정이 없는데 불구하고 충분히 팀장 선에서 논의해서 협의해서 넘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정식 절차에 밟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절차 밟으면 이게 이틀, 3일 금방 지나가겠죠. 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신뢰가 깨진 거죠, 신뢰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오픈함에 따른 책임에 대한 소진 누가 질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하게 배타적인 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 그리고 일하는 가정상 비효율성들. 타 부서에 요청했는데 계속 지연된다. 그럼 당연히 일을 못 하겠죠. 그건 또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맞는데 상대 부서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는 되어 있지만 전체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인프라로 봅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컬처, 이 두 가지가 조직 문화 측면에서 업무 비효율 개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비효율 대상을 이걸 가지고 개선 활동을 전개하셔야지만 조직 문화 측면에서 업무 비효율적 관행들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많은 기업들의 대상으로 실제 컨설팅 해보니까 실제 그게 맞고, 그리고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요청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요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게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